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장크트 파울리. 자, 일단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핵심 포워드인 지금 폴란트 그리고 지금 유라노비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좀 정우영 선수를 이제 임대 영입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그때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좀 출전을 할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출발이 나쁘진 않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나마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더 나아졌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이 좀 더 이제 매끄러워지면서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다. 요 정도로 좀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아직까지 좀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좀 경기력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제 승격한 팀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첫 경기부터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 좀 득점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저조한 골 결정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첫 경기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좀 경기력을 보인 그런 좀 장크트 이제 파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이제 현재로서는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주군공일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군님 3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30개 감사드립니다, 주군님.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확실히 공격이 나아진 감이 있는 그런 좀 우니온 베를린이 하지만 여전히 좀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패턴이 다소 단조롭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역시 좀 골 결정력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높지만, 그렇다고 뭐 공격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뭐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우니온 베를린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뭐 경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다득점이 좀 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좀 경기들이 좀 굉장히 좀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기가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대 토리노. 자, 일단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부시오 그리고 뭐 포얀팔로 등이 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루스, 블라시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바놀리 감독이 선임되면서 이제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봤을 때 많이 달라진 부분은 이제 이전에 비해 공격력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네. 좀 확실히 좀 토리노의 좀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이전에 비해 전진성이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좀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지금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 이제 AC 밀란 상대로 이제 비기거나, 그리고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기면서 지금 좋은 결과 또한 지금 만들고 있죠. 아무튼 이런 좀 상승세의 그런 토리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로서는 지금 토리노의 공격 전개가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침투, 뭐 이제 컵백과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이 좀 능하다 보니까 원정이라 해도 베네치아에 비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토리노의 공격력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봐요. 그렇죠? 자, 다만 근데 지금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이제 이번 시즌 토리노가 원정 경기를 이제 한 번도 치르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일단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좀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뭐 한 시즌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좀 매 시즌 그래 왔던 거를 좀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지금 원정 토리노를 신뢰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공격은 좋지만 그만큼 좀 수비도 꽤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제 더더욱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이제 토리노가 공격이 굉장히 좀 좋고 경기력도 지금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제 기대되는 좀 팀으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아무래도 좀 원정 토리노는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약간 좀 원정 토리노의 경기력을 좀 지켜본다는 관점으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 토리노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개 오버. 자,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우타로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러던가 좀 라우타로의 좀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자, 반면에 뭐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더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뭐 스카마카, 그리고 스칼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콜라시나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입한 좀 자니올로 등까지 여전히 이제 좀 결장자가 많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레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속으로 삽질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수비가 견고하다 보니까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홈에서는 이제 원정에 비해 이제 또 다소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인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레츠 상대로 대승을 거둔 흐름을 이제 토리노전에서도 이어가나 했지만 좋은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번번이 놓치면서 골 결정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도 실축하면서 결국 토리노 상대로 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아탈란타라고 이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밀란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을 소유하면 좀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바로 전진해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볼을 소유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탈란타가 이제 인터밀란보다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뭐 아탈란타의 거로 공격 전개도 좀 좋다 보니까 뭐 인터밀란 상대로 뭐 충분히 좀 이제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물론 이제 공격이 지금 물이 오른 그 아탈란타긴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뭐 중원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중원이 좋은 인터밀란 상대로는 이제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중원에서의 그 우위를 좀 점하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인터밀란이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인터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는 저는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 햄무의 2.5중 오바로 네,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크. 자, 일단 뭐 리옹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하마가 결장,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개막 후 지금 전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직전 경기 이제 뭐 모나코 상대로는 홈에서 유스팅을 뭐 하나도 기록 못했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공격력을 보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모나코한테 밀려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지금 뭐 리그가 뭐 거의 뭐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리옹의 그런 흐름만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리옹과 굉장히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굉장히 좀 뭐 심각한 그런 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렌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전개가 좋으며 이제 특히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코너킥 같은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공격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더 뭐 기대치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리옹이 지난 2경기보다는 공격에서 살아날 요소가 이제 있어 보여요. 네. 자, 다만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금 리옹의 답답한 공격 전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스트라스부르크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또한 스트라스부르크가 더 낫기 때문에 오히려 뭐 리옹이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리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비 또한 많이 좀 좋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방면에서 좀 떨어지는 리옹이기 때문에 뭐 이런 리옹이 좀 홈이라고 해도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현재 좀 리옹의 좀 저조한 흐름 및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이제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DBC 경기 발베이크 대 알크마르. 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뭐 이제 그에 반해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도 뭐 리그 개막 후 지금 뭐 전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직접 뭐 고어헤드전에서는 발베이크가 이제 이른 시간에 이제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실점을 했을 만큼 이제 수비가 좀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이제 극초반부터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 좀 발베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개막 후 이제 뭐 전승을 거두며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은 편이지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뭐 30골 가까이 기록한 이제 파블리디스를 좀 비롯해 이제 몇몇 좀 주축 선수들이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졌고, 특히 이제 이전에 비해 공격력이 떨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좀 파블리디스의 좀 빈자리가 좀 커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정정을 하자면은 이제 뭐 알크마르가 뭐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흐로닝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기 때문에 전승이라고 이제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승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정정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좀 리그 경기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요것도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이제 알크마르가 이제 높은 이제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발베이크의 그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점을 좀 고려하면 또 이번에는 알크마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왜냐면 이제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전에는 조금씩 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뭐 발베이크가 이제 수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발베이크의 뭐 공격이 그렇게 뭐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엔 좀 라인을 올려서 더 좀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역습 전개가 좋은 알크마르가 이제 역습에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볼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뭐 확실히 지금 뭐 알크마르의 그런 좀 최근 공격력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발베이크 상대로는 공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이고 오늘 대장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알크마르가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그래도 요 경기 알크마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 알크마르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턴 타운 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자, 일단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자, 이 정도로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카라바오 컵에서 맞붙었고 이제 그 경기에서 두 팀 다 주전들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며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홈에서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반에 다시 맞붙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루턴 타운 홈에서 리그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렸기 때문에 이제 실점 위험도 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루턴 타운이 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 번번이 좀 득점 기회를 놓치며 골 결정력이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점수가 굳으면서 이제 정규 시간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승부 차이 끝에 뭐 아쉽게 좀 루턴 타운이 좀 지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오히려 루턴 타운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3일 전 컵 경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는 지금 루턴 타운이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처럼 솔직히 뭐 공격에서 삽질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퀸즈파크 레인저 상대로는 그래도 승리를 거둬 좀 리그 첫 승을 좀 신고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루턴 타운도 이제 이번에 이제 강등되고 나서 확실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뭐 경기력 또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런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더더욱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루턴 타운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루턴 타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타운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6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